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3차 헌터 다크체이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들을 번역해서 가져온 거라 이름이라던가 스킬이 약간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출시할 때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되고, 우선은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내용을 좀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PV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둠 숙성화를 이제 쏘는데 중간중간 조금 강하게 쏘는 게 한 번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장비랑 기존 스킬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이제 현재 40렙 후반인데 옷을 6셋으로 이미 다 갈아탔고 기술장신구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차 전직하고 나서는 크리장신구로 또 한번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술장신구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기존 스킬 한번 보면은 그 전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스킬 세팅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3차 전직 내내 이 스킬 세팅을 거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글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스킬 세트를 변경해가지고 테스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고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기존 스킬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여기 정신집중, 재빠른 사고, 그 다음에 스피드 장전, 가득 찬 화살, 이심전심 해서 이렇게 5개에 대해서는 고정이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스킬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이름이 이름 번역이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은 이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 주시고, 설명을 좀 한번 보면 우선 새로 나온 이제 코어 스킬이죠. 코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악조 침시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분 나쁜 조짐의 화살 뭐 이런 느낌의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 다크 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이름이 암흑 그림자 피해라고 계속 나오는데, 저는 조금 줄여서 그냥 암흑 피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대상에게 1876% 플러스 720의 암흑 그림자 피해를 입히고 악조를 1스택 부여합니다. 약간 기분 나쁜 조짐 그런 느낌인 거죠. 기분 나쁜 조짐 1스택을 부여함. 그래서 악조를 1스택을 부여를 하고, 악조 같은 경우에는 0.5초마다 140% 플러스 720의 암흑 피해를 입히고, 지속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뭐 거의 30번 때리는 건데 중첩도 6중첩까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악조가 좀 메인 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다른 스킬들을 좀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코어 스킬의 딜을 올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암흑 데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메커니즘이 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악조 침시는 요 악조를 걸기 위한 방안으로 좀 쓰는 거고, 요 악조라던가 뒤에 가면 또 다른 또 디버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스킬들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전술 스킬인데 침묵의 암흑활. 악조 침시 발동 후에 일반 공격이나 악조 침시는 적에게 흑첨을 발사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냥 검은색 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흑첨을 발사해서 200%의 암흑 피해를 입힘. 이거 딱 봐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 200%의 암흑 피해를 입히고 암흑 피해량을 1% 증가시키다. 최대 15스택. 그러니까 뭐 암흑 피해량이 15스택 증가하고 지속이 1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 중에 암흑 피해가 34.6% 플러스 270 증가하고, 악조 광림 발동 시 추가로 암흑 피해량이 30% 더 증가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술 스킬을 사용하면 암흑 피해가 34%가 증가하는데 스택이 증가하면 추가로 15%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흑 피해를 굉장히 좀 증가시켜주는 이제 전술 스킬이고, 악조광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제 다 찾아봤는데 정확히 이 스킬이 명시된 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이제 코어 스킬의 레벨별 이제 옵션이라던가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악조 강림이라는 거는 요 옆에도 나오지만 이 악조가 쌓이면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패시브 한번 볼게요. 암흑의 그림자 안개. 약간 저는 번역하면서 중2병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게 헌터가 맞나? 섀도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암흑의 그림자 안개라는 이제 스킬명이고, 대상에게 7회의 악조 피해를 입히거나, 악조는 0.5초마다 입힌다 그랬으니까 3.5초겠죠 이거는. 악조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악조 강림 시에 모든 적에게, 그러니까 이거죠, 대상에게 7회 악조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악조 강림 시 모든 적에게 악조를 1스택을 부여한다. 악조 디버프를 받은 적은 암흑 피해가 40% 플러스 뭐 이제 그냥 퍼센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받은 적은 암흑 피해가 40% 증가하고 4초 지속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조가 이제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악조가 누적이 돼서 악조 강림이 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악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분 나쁜 조짐, 이 악조가, 그리고 이제 대상이 아닌 다른 적이 악조 4스택을 쌓으면 즉시 악조 강림이 발동된다. 악조 강림이 발동되면 모든 적에게 악조를 1스택을 또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악조를 계속 돌려먹기 하면서 유지하면서 암흑 피해를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칠흑의 그림자. 적에게 악조를 1스택 부여할 때 자신에게 매형 1스택을 부여한다. 6초 동안 유지가 되고, 매형은 그러니까 디버프 부여할 때 자기 자신에게는 버프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매형 같은 경우에는 스택마다 암흑 피해가 8.7% 증가하고 에너지 회복이 15% 증가하고 최대 4중첩이다. 뭐 대략 이제 한 25% 정도 증가하는 느낌. 그리고 지속 시간 동안 스킬 피해가 추가로 증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에게는 디버프를, 아군에게는 버프를, 이런 느낌으로 스킬 세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 지금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코어 스킬에 악조 침실을 써서 적에게 악조 디버프를 걸고, 그 다음에 이 흑첨을 발사해서 악조를 추가로 더 걸고, 악조가 쌓이면 악조 강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적에게 악조를 걸 때는 나에게 매형이 생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스킬 설명 정말 되게 복잡하게 써놨네 라고 생각했는데, 재능으로 가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재능 번역하다가 고생 좀 했는데,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반 세팅이랑 고투력 세팅이 있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한 중국 서버에 상위 헌터 상위 랭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빼고는 전부 일반 세팅을 하고 있고, 전투력이 가장 높은 사람 한 명만 이 고투력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서 보면은 요 일반 세팅이 전반적으로 데미지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재능 세팅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투력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조금 더 높지만 딜을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그치만 잘 세팅을 못하면 오히려 딜이 안 나오는 그런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 세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공통으로 조금 빼놨고, 이게 너무 그 설명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지저분하게 좀 모여있기는 한데 좀 적당히 잘 봐주시길 바라고,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공통으로 빼놨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 세팅 3개, 고투력 세팅 3개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자의 선구자,
전투 시작 후 15초 동안 에너지 회복률이 50%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에너지 회복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코어 스킬을 더 자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회복률을 50% 증가시켜준다. 앞에도 보면은 에너지 회복률이 있었죠. 여기 매형. 자, 그 다음에 전투 시작 후 30초 후 악조랑 악조 강림이 주는 피해가 10% 증가한다. 악의 화신? 근데 전투 시작 후 30초면은 사실은 필드에서는 못 쓰고 필드 제외 나머지에서 쓴다는 얘기고. 자, 악의 화신 악조 침시 사용 시 불길을 잃을 때 획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불길은 또 뭐야? 라고 했는데 혹시 번역이 잘못됐나? 악조인데 잘못 본 거 아닌가 했는데 불길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불길을 1스택을 획득을 합니다. 불길은 추가로 암흑 피해를, 그러니까 악조랑 또 다른 거죠. 자, 불길은 암흑 피해를 4% 증가시키고 최대 3스택 10초 지속. 그래서 최대 3스택이면 그래 12%뭐 그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5번째 스킬들에서 최대 스택이 2%가 증가를 하면 최대 스택이 2개가 증가해서 최대 5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세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킬은 아기 충만. 불길 1스택당 크리 확률이 4%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3차 전직 올라가고 나면 5번째 것까지는 무조건 찍힐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적에게 악조 강림 시전 시 불길을 1스택을 획득하고 불길 최대 스택이 2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불길이 5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아기 충만도 크리티컬 확률이 20%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세팅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요 아기 충만 때문인데, 이 아기 충만 때문에 크리티컬을 저희가 이제 올려야 되는 그 상한치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리티컬을 조금 덜 올려도 되고 기술을 먼저 올린다던가 가속을 올린다던가 해서 다른 데다가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조 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술 스킬이었죠. 침묵의 암흑활 지속시간이 4초 연장되고 지속시간 동안 크리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요거 가지고서 뭔가 액션이 더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딜이 약간 증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투력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불길 스택당 크리티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세팅에 비해서 크리티컬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펙이 조금 되시는 분들 위주로 쓰시면 되고, 대신 만약에 여기서 크리티컬 20%를 깡으로 올릴 수 있는 분은 추가로 이 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효과를 방어력을 3% 무시하고 특수기술 발동 시 추가 피해량이 3% 증가한다. 근데 이 특수기술 발동이 정확히 뭔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요거는 조금 오픈이 되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불길한 징조. 악조가 적에게 지속 피해를 가할 때마다 25% 확률로 불길을 1스택 획득한다. 이게 이 앞에 일반 세팅의 불길한 침시랑 불길한 징조의 차이가 뭐냐면은, 불길한 침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악조 강림을 시전했을 때 불길을 1스택을 획득하는 건데, 악조 강림이 얼마나 자주 터질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는 터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주변 적에게 악조가 4스택 쌓이면은 악조 강림이 발동하는데 주변 적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한테도 정확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악조 강림이 터질 거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불길을 1스택을 획득하는 거니까 나름 능동적으로 얻는 방식이고, 여기 불길한 징조 같은 경우에는 악조가 적에게 지속 피해를 가할 때마다 25% 확률로 불길을 획득한다. 그래 약간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악조가 조금 스택이 많이 있어줘야, 그러니까 악조가 적에게 지속 피해를 꾸준히 가해줘야지 불길이 쌓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악조 난건 같은 경우에는 침묵의 암흑화 지속 시간 동안 악조 침시로 발사된 흑점이 40% 확률로 악조를 1스택 획득한다. 요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요 이제 6번째 효과로 인해서 어차피 전술 스킬은 쓸 거기 때문에 코어 스킬도 사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악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 악조에 의해서 불길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투력 방식은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가고 일반 세팅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 스킬 세팅인데,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3차 레인저 다크 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스킬 세팅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크 체이서는 다른 직업들을 위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다들 조금 지친 느낌? 네, 게시글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스킬 세팅을 찾아서 막 떠나는 그런 약간 위저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고, 요번에는 특히나 스킬 세팅을 그냥 여기서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그나마 제일 효율이 좋다는 거겠죠, 아마도. 여기서 거의 바뀌지가 않고, 거의가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세팅을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요런 재능 변경하고, 이 재능에 따라서 스탯 변경해서 스탯에 따라서 뭐 효율이 뭐 좋네 마네 뭐 이런 얘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킬 세팅은 요거로 고정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딜러다 보니까 데몬 도거 스킬, 뭐 서브 재능은 크리 기술, 양기빵은 핑치냥을 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100레벨 정도 되면 3차 라이드가 열리는데 이때 가면은 이제 허스키를 요 흑마로 좀 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있고, 일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요 네 번째 아기충만해서 크리티컬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리티컬을 조금 늦게 올려줘도 되는 것 같아요. 명중 기술 50, 크리 60, 기술 60, 가속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이 오른쪽에 고투력 세팅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을 올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크리를 자체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중 크리 50, 크리 70, 기술 60, 가속 증폭 50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올리는 거를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3차 헌터 다크 체이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상대적으로 프리스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스트도 자체 능력치를 조금 올려가지고 꾸준히 딜을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다크 체이서도 약간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버프랑 디버프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암흑 피해 데미지를 올려주는, 그래서 기본적인 스탯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세팅을 해가지고 데미지를 올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프리스트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은 과금이 데미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스킬 레벨이라던가 멜로몬이 얼마나 강화가 됐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뭐 물론 한국 서버에서 또 나오면은 다를 수도 있죠. 또 이게 중국 애들이 이제 세팅하는 거랑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세팅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세팅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잘 키워주시면 제 부캐릭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차 헌터 다크 체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